태국 뉴스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해주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시작합니다. 내각이 엔터테인먼트 콤플렉스 사업 법안을 하원 심의 안건에서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 내각 구성과 사회적 이해 필요성이 철회 이유로 제시되었으며 이후 원내대표단이 의회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며 사회와의 소통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이 푸아타이당의 핵심 정책이 늦춰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더 적절한 시점에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누틴 품짜이타이당 대표가 9일 정부의 엔터테인먼트 콤플렉스 법안 철회 결정을 환영하며 해당 정책을 다시 추진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세 차례에 걸쳐 철회를 요청했음에도 태국 정부가 무시해 중국인 관광객의 90% 이상이 줄었고 관광산업과 관련 업계에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철회만으로는 부족하며 정책 폐기 입장이 확실해야 관광 회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반복된 정책 실패로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으며 국민보다 소수 자본 세력을 위한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과 태국은 오랜 우호 관계로 이를 고려해 관광과 투자 회복을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패통탄 문화부 장관이 아누틴 대표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카지노를 반대한다고 언급했을 뿐 태국을 향해 직접 조치나 경고를 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총리는 당시 시 주석이 단지 중국 국민의 행동 기준을 고려한다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태국은 관광 관련 제안이나 우려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총리는 카지노는 전체 엔터테인먼트 콤플렉스의 10% 정도일 뿐이며 싱가포르와 마카오 모델을 참고해 일자리 창출과 수입 증가를 도모하려는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외교 관련 발언은 공식 기록이 있으며 아누틴이 발언을 과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타이 에어아시아 최고 경영자가 태중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50년 타이 중국 특별 도색 항공기를 공개하고 아시아 전역에 운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색에는 중국의 용과 태국의 파야낙을 상징 동물로 표현하고 사와띠, 니아오 문구를 함께 새겨 양국 간 우호를 기념했습니다. 8월까지 총 2대의 항공기에 기념 도색이 적용될 예정이며 수교 50주년을 기념한 특가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됩니다. 현재 태국, 중국 노선은 광저우, 상하이, 청두 등 10개 지역에 취항 중이며 특별 도색 항공기와 함께 SNS 경품 이벤트도 실시됩니다. 높돈 파타마 전 외교장관이 미국이 태국에 보낸 서한에서 수입 관세율을 36%로 통보했으며 8월 1일까지 협상 기간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미 서명한 후 태국에 새 제안이 도착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제안을 접하면 관세가 베트남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는 태국과 미국이 오랜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외교 당국 인사가 협상에 참여해 정치적 관계를 강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태국이 아세안 내 고관세 그룹과 동일시되지 않도록 독자성과 강점을 부각해야 하며 베트남처럼 상호 제안을 통해 관세 인하를 유도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민국이 돈무안 공항에서 온라인 도박 사이트와 자금 세탁에 연루된 말레이시아인을 체포했습니다. 무어가 온라인 도박 운영, 자금 세탁 공모 및 실행 혐의를 받고 있으며 회사를 도박 사이트 자금 세탁 경로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연간 자금 흐름 규모는 약 115억 바트에 달합니다. 캄보디아가 패통탄 문화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지난 4월 합의한 20점의 캄보디아 유물을 조속히 반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양국은 7월 방콕에서 인도식을 열고 8월부터 유물을 반출하기로 했으며 운송비는 캄보디아가 부담합니다. 해당 유물들은 태국 예술국이 모두 캄보디아 출처로 확인했습니다. 2000년 싱가포르에서 압수된 유물 중 일부로 2015년 23점이 반환되었고 이번에 나머지 20점을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본사안은 2014년 국무회의에서 이미 반환 결정된 내용이며 현재 패통탄 장관 취임과 함께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총리실 대변인이 전철 요금을 10월 1일부터 전 노선 전 구간 20바트 이하로 제한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생계비 절감 목적이며 탕랏 애플리케이션에서 태국 국적자가 등록 후 이용해야 합니다. 총 13개 노선 279km에 적용되며 레빗카드와 비접촉식 EMV 카드를 통해 이용 가능하고 추후 QR코드 기능도 도입됩니다. 재원은 관련 기금에서 조달되며 1년 기준 100억 바트 이상의 절감 효과가 예상됩니다. 8월부터 등록 가능하며 지속적인 구조 개선이 추진됩니다. 태국 양돈협회 회장은 미국의 36% 관세 부과 결정과 관련해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개방이 협상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산은 생산비가 낮아 국내 시장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고 발육제 사용으로 건강과 식품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돼지 인플루엔자 등 외래 질병 유입 가능성도 크다고 했습니다. 협회는 정부의 민감한 농산물 대신 경쟁력 있는 산업 제품 중심의 협상 전략을 요구했습니다. 질병통제국이 캄보디아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자 12명, 사망자 6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자는 대부분 병든 가금류와의 접촉 경험이 있으며 특히 시엠립 등 국경 지역에서 많이 보고되었습니다. 태국은 2006년 이후 확진자가 없지만 여전히 중간 수준의 위험이 존재해 사케오, 시사켓 등 접경 지역 감시가 필요합니다. 이상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